50대 분들은 쉽게 다이어트 하고 싶으니까 다이어트 주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70대 이상의 고령자일수록 근육이 소실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걷기만 하는 분들은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걷기를 운동으로 하시면 아마 노화가 엄청 진행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걷기는 운동이 아니어야 내가 건강한 상태인 거죠. 50대 이후에 혹시 추천할 만한 운동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새해에 운동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코어 운동을 하기를 권해드려요. 구체적으로 코어 도움이 되는 운동이 따로 있나요?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저 한번 해볼까요? 50대 이후의 다이어트는 이전과의 방식으로는 절대 살이 안 빠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의 진행을 맡은 성우 이지선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두 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사면서 푸드라이터인 정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인과 선수들의 건강한 운동과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지도하고 연구하는 김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전에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 서로 허벅지 좀 보세요. 제 허벅지는 아유 젊어 보이십니다 하고 난리던데 나이를 제가 여쭤봤는데 나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훨씬 어려 보이시고 동안인 건 사실이거든요. 커피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커피. 네. 근데 진짜 댓글이 한번 그렇게 달린 적이 있었어요. 나이 얘기하는데 뭐 나이가 어려 보인다고 그러냐. 누가 봐도 40대로 보이는구만. 그래서 한방 미소 지으시는 거죠.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네. 5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젊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분 다 배가 안 나왔고 얼굴에 흘러내리는 살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다이어트 고민하시는 분들이 나온 배, 두둑한 턱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왜 젊었을 때보다 50대 이후에 살이 이렇게 안 빠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보다는 중년 때는 근육량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20, 30대는 차로 말하면 한 3, 4천 cc의 차인데요. 50대가 되면 한 1500cc가 되다 보니 앉아있을 때, 서 있을 때, 움직일 때 에너지 소모량이 작다 보니 쌓이는 지방량이 많아지는 거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먹는 양을 나는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거군요. 그 속도보다 근육량이 빠지는 양이 더 커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먹는 양을 줄이면 근육도 같이 빠지기 시작하나요? 50대 이후에는? 체중이 감소하다 보면 우리는 지방만 빠질 것 같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지방과 근육이 동시에 빠지거든요. 이거는 또 몰랐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50대 이후의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은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관절이 안 좋아서 걱정이신 분들도 많은데 요거는 다이어트 운동에 안 맞다 이런 운동도 있을까요? 살을 빼고 싶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하면 빨리 빠질 것 같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거나 아니면 한 1시간 정도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맞긴 해요. 그렇게 하면 잘 빠지긴 하는데 문제는 내 몸이 그 운동의 강도를 견딜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시는 거죠. 운동 강도를 90%, 100%를 하시는데 평상시에 20, 30%밖에 안 움직였거든요. 그럼 이 갭이 부상을 만들어내죠. 그럼 부상을 당하면 누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내 몸에 안 맞는 고강도의 운동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어요. 집에 가면 반드시 아프잖아요. 근육통이 있잖아요. 그것과 내 몸에 무리가 가서 아픈 걸 어떻게 구분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운동을 잘해서 근육통이 생기는 것과 부상은 크게 서너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운동을 하면서 아픈 건 대체적으로 부상에 가까워요. 운동을 하면서 아픈 건 안 된다. 스쿼트를 하거나 어떤 동작을 했는데 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건 부상에 가깝고요. 근육통은 보통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소멸이 돼요. 하지만 부상은 3일, 4일 이상 가죠.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다리로 하면 무릎과 고관절 사이가 좀 뻐근하다. 얘는 근육통일 가능성이 크고요. 관절 주변이 아픈 것들은 부상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관절 주변엔 근육이 없거든요. 대략 이 정도로 나누시면 집에서 운동하시면서 내가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구분하기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옛날에는 1시간만 운동해도 그 다음날 운동 효과도 있지만 살이 빠지는 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운동에도 사실 종류가 많잖아요. 50대 이후에 중장년층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연초잖아요, 저희가. 헬스장을 아마 가장 많이 등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게 재미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천할 만한 운동이 있으실까요? 다이어트나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운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학창 시절에 했던 운동을 선택하시길 권해요. 학창 시절에 했던 운동, 50대, 60대가 했던 거 고무줄놀이 너무 옛날인가요? 왜 학창 시절에 했던 운동을 말씀드리냐면 운동의 DNA가 내 몸에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러닝도 그렇고 뭐 탁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배우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살을 빼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요. 그 사이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학창 시절에 했던 것들은 조금만 하면 내가 익숙하게 부상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에 즐겼던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약사님 뭐 있으세요? 학창 시절에요? 팔씨름. 팔씨름 어떻습니까? 나쁘진 않지만 한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좋지 않대요. 너무 근육을 조금 쓸 것 같아서. 또 뭐 있나요? 덤벨. 네, 이렇게 좋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탔던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면 특히 허벅지 쪽에 근육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무릎의 부담을 좀 줄여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제가 볼 땐 원래 탔었다면 추천드립니다. 자전거 타는 거. 그러면 학창 시절 이외에 배울 의지가 조금 있다면 그 다음으로 추천할 운동 두세 가지. 새해잖아요. 저희가 새해에 운동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어렵고 재미는 없지만 코어 운동을 하기를 권해드려요. 코어 운동을 추천하시는데 코어 운동이라고 하면 좀 약간 추상적인데요. 코어라고 하면 복부, 그다음에 엉덩이, 등 이 세 개를 합쳐서 코어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개 근육이 중력을 대항해서 몸을 세우는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세 군데가 잘 되면 그다음 스포츠나 운동들은 부상 없이 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러닝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면서 부상이 자꾸 생기는 분들은 코어가 약해서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운동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요. 코어는 잘 보시면 척추가 있고 갈비뼈가 없어요. 그냥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늘어지면 음식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코르셋처럼 조여야 위가 부딪히면서 먹었구나 하는데 이게 들어가면 그냥 풍선처럼 계속 늘어나 버리는 거죠. 걔를 조금 잡아주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운동을 할 때 부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몸무게는 똑같은데 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어 근육이 부족해서 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식사 조절하시죠. 이게 음식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기가 차가는 거예요. 풍선이 늘어진 것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 공기나 음식이 들어가면 중력에 의해서 계속 내려가겠죠. 얘를 조여줘야 얇아지는데 그 조여지는 운동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코어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코어 도움에 되는 운동이 따로 있나요?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몸이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네, 요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코어가 늘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저 한번 해볼까요? 뒤로 살짝 몸을 넘겨보세요. 배에 힘들어가요. 110도 정도 딱 가면 이 코어가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만져보세요. 딱딱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호흡을 얇아지죠. 호흡을 뱉으면 호흡 근육들이 안으로 모여들면서 허리가 얇아져요. 이 상태로 호흡을 하면서 이 자세를 유지하시면 앉아서 운동이 충분히 됩니다. 대신에 조금 주의하실 점은 뒤로 살짝 넘겼을 때 허리 뒤쪽이 아픈 건 안 되고요. 복부에 당기는 증상이 있다면 이 동작은 아주 좋아요. 운동을 하고 오신 거 아닌가요? 자면서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코어 운동에? 그래서 지금 저희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고요. 요게 1단계고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뱉어주면 코어가 살아나고 이 상태에서 몸을 살짝 돌려보세요. 꼬이죠. 네. 그리고 제자리로 오고. 그래서 회전하면서 호흡을 그럼 갈비뼈가 꽉 조여져요. 그러면 그 갈비뼈에 있는 늑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조여지면서 코르셋 역할을 해주죠. 그러면 코어도 강해지고 허리가 얇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건강구조대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번 코어 운동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빡 들어가네요. 이게 좀 등하고 목에 통증이 약간 줄어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약간 신뢰가 가는데 우리 박사님 책에 저속노화 운동은 따로 있다라는 말이 있대요. 저속노화 요즘에
핫한 단어이긴 한데 그 운동이 따로 있다라는 말은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건가요? 저속노화라는 운동은 사실 건강하게 운동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운동 자체로 놓고 보면 운동의 강도가 10%에서 100%까지 있다 하면 사실은 건강한 운동은 60에서 대략 80% 수준이거든요. 요 80% 위는 선수들이 기록을 위해서 이제 이빨 꽉 깨물고 운동을 하는 그런 상태라 사실은 얘는 건강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60% 밑은 너무 또 자극이 적어서 운동의 효과가 또 없습니다. 요 정도면 컨트롤된 상태에서 내가 조절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저속노화 운동이라고 하고요. 운동의 구성으로 하면 러닝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러닝만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웨이트만 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거든요. 운동으로 보면 요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저속노화를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사님이 저속노화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분도 이제 50대거든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하면서 하고 계신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운동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운동 제로. 아니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PT 운동. 그러니까 저는 퍼스널 트레이너가 없으면 운동을 안 해요. 연초인데 보통 하지 않나요? 1월이면? 연초 저는 이제 그런 계절이나 연애 변화에 주의를 하지 않고 인생을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걸 모토로 하기 때문에 원래 할 때는 2번에서 3번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만약에 2번 하셨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회복의 시간이라든지 저속노화 운동에 해당하는 게 있나요? PT로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뭐 PT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저속노화 운동에는 회복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던데요. 어차피 매일 가지 못하니까. 제가 볼 때는 매일 가지 못하고 잘 주무시면 왜냐하면 그 회복의 첫 번째 키워드는 수면이거든요. 저속노화 운동에 회복이 들어가고 그 회복에 중요한 게 수면이다. 큰 틀로 보면 수면, 영양, 운동 요 3가지예요. 그랬을 때 수면은 대략 7에서 8시간을 주무시는 거고 식사에 관련된 건 약사님이 아마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운동은 근력 운동에 유산소 운동이 병행된 스케줄일 때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걷기만 하는 분들은 어때요? 걷기를 운동으로 바라보는 건 사실은 저체력자이거나 입원을 하신 분들에게는 운동이 맞아요. 그분들은 걸음을 못 걷기 때문에 걷는 게 목적이 되는 건데 저희 여기 다 건강하게 걸어서 왔잖아요. 그럼 저희는 너무 걷기는 낮은 운동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년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느 정도 되면은 걷기가 운동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걷기를 운동으로 하시면 아마 노화가 엄청 진행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걷기는 운동이 아니어야 내가 건강한 상태인 거죠. 근데 저는 PT를 할 때 일주일에 PT 막 3번 4번 할 때도 있었는데 근데 걸으면 힘들어요. 저는 걸을 때 좀 급하게 걸어갈 때가 많아서 취할 것 같고 제가 유산소를 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PT만 하는 거.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근육을 만드는 거는 사실 우리의 관절과 뼈대를 보호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건강해지려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장, 폐, 뇌 여기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 주는 일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숨찬 운동이 필요하죠. 지금 걷기에서 내가 숨찬 정도의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운동이 가능해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에서는 내가 걷기든 가볍게 달리기든 했을 때 숨이 찼느냐라고 했을 때 찼다라고 하면 운동을 하신 거 맞고요. 근력 운동 측면에서는 운동한 다음날 허벅지나 근육통이 생겼다. 그럼 근육 운동한 거 맞아요. 그러면 요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운동을 하러 갔어요. 1시간 동안 내가 운동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50대 이후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 분배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화시키긴 조금 어려운데요. 내 몸이 조금 딱딱하다라고 하면 폼롤러랑 스트레칭의 시간을 조금 두셔야 돼요. 너무 내 몸이 헐렁할 정도로 부드럽다라고 하면 그 동작이 별로 필요하진 않아요. 근력 운동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내가 딱딱한지 또는 유연한지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한 거죠. 50대 이후에 관절 같은 게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바로 PT를 하면 다칠 위험이 크니까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PT 받고 그다음 유산소는 끝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소하고 마무리는 스트레칭을 다시 하면서 그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1시간에는 사실 유산소까지 붙여서 하긴 조금 어려워요. 제 생각엔 1시간에 근력 운동을 중심으로 해주시고 다른 날 유산소를 하면 좋긴 한데 혹시 시간이 안 된다면 몰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순서는 유산소가 뒤일 때 좋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있는 분은 유산소 운동 했지 하면서 골프 치러 가시더라고요. 골프가 유산소의 따봉이야. 얼마나 운동되는 줄 알아? 하시는데 골프는 어때요? 골프는
골프는 유산소 운동은 아니고 레저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운동의 기본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숨이 찼는지 근육통이 생겼는지 라고 봤을 때 골프는 유산소가 될 수 없는 게 걸어다니도 숨이 안 차거든요. 천천히 다니시잖아요.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와 운동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데요. 스포츠를 즐기셔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골프를 예를 들면 비싸긴 하지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강하게 내가 몸을 세게 돌려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몸이 늙어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걷거나 움직일 때 속도가 느려지는 건 내 근육이 자동차로 하면 빨리 못 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골프,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숨이 찬 걸로 운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요즘에 다트를 하는데 그것도 운동은 안 해보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다트는 스포츠일 것 같아요. 숨 찰 일이 없잖아요, 다트. 그리고 다트는 술 마시고만 해요. 근데 다트 전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집중력, 저희 용어로 하면 고유수용성 운동이거든요. 내 손을 정확한 위치로 옮기는 것, 치매 예방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주 좋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술 먹고 노래방 가는 것보다는 다트가 낫죠. 저는 사실 술 안 마셔요. 술 마시면 점수 더 잘 안 나오거든요. 친구들이 마시게 하고 저는 안 마시고 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식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년 다이어트의 식단. 만약에 밥상을 한 상 크게 차렸어요. 그리고 나 요즘에 다이어트 하잖아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식단을 보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다이어트를 한대요. 다이어트를 하는 분이 밥상을 크게 차렸어요. 그런 분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꼭 옆에 사람을 먹여요. 맞네요. 경우에 따라서 맞네요.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가 다이어트를 하면 애들이 간식을 먹게 될 확률이 더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못 먹는데 너네 먹어도 되잖아 하면서 자꾸 단 거 줘가지고. 근데 그 본인이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분의 식단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중년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이잖아요. 근육이 안 그러면 날아가니까. 근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제일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단백질이 그렇다고 막 지나치게 과잉 섭취는 불필요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예를 들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보통 자기 체중의 0.8에서 0.9 정도를 곱한 값을 단백질 섭취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65세를 넘어가 버리면 자기 체중의 1.2에서 1.5까지도 권장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백질이라는 게 만약에 닭가슴살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바닥 절반 정도, 여기 손바닥에서 손가락 다 제외한 요 바닥 면적 정도 먹었을 때 한 끼에 그 정도 먹어야죠. 생각보다 많이 먹네요. 보통 이제 우리가 닭가슴살 주문해가지고 팩으로 포장돼서 오는 거 한 덩이가 고기 한 20g 정도 될 거야. 그 정도는 꼭 드셔야 된다. 네, 그렇죠. 달걀 2개 먹어도 20g 안 됩니다. 왕란으로 먹어야지 아마 18g? 50대 이후에는 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 또 부족한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요? 그걸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대부분 다 잘 드시고 계시고 중년이 돼가지고 식사량이 줄었어 하면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먹는 걸 보면 전혀 안 준 것 같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단백질 말고 챙겨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칼슘하고 비타민 D 정도 이 두 가지가 또 은근히 모자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얘네 세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뼈도 단백질도 필요해요. 뼈를 만드는데도. 그래서 뼈 건강 차원에서도 적절한 단백질 섭취하고 칼슘, 비타민 D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으로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워낙에 이 알약으로 된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만큼 드시는 분들이 있어 한 줌.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너무 많이 드시면 내가 뭘 먹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가짓수를 좀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종합 비타민제라든지 칼슘하고 비타민 D 정도는 필요한 것보다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자기 식사량을 일단 보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식이로 섭취하는 칼슘의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보충제로 내가 얼마큼을 먹어야 되는지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식이로 섭취하는 게 하루에 원소 칼슘으로 한 250mg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950mg을 칼슘 보충제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용량을 맞춰가지고 그 950이라는 거는 이제 계산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다 드시면 소화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백질도 그렇고 칼슘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만 섭취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요즘에는 어떤 약들도 개발 중이냐면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약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약이 되면서 그런 약으로 감량을 했을 때도 다이어트 했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근육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으로 그러면 근육을 만드는 거에 대한 것도 연구를 많이 해요. 나왔나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임상하고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약들을 개발을 할 때 누구를 도우려고 만든 약이냐면 근육이 위축이 되는 유전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근감소증이 너무 심해서 병석에 누워있는 그런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연구 개발 중이었던 약이 전부 지금 비만 치료제랑 같이 썼을 때 이런 쪽으로 다 돌려가지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주사 나오면 너무 좋겠네요. 맞으면 근육이 생겨.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언제 약이 될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 건강구조대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약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만드는 걸 억제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를 억제하는 스위치가 있으면 그걸 가서 그게 켜지지 않게 막아주는 겁니다. 지금 근육을 만드는 약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근육이 만들어지는 걸 그만 만들어라 하고 억제하는 스위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다니기에는 무겁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사라지는 게 근육이거든요. 최소만 남겨놓고. 그래서 중년 이후에 그런 단백질, 칼슘 섭취는 꾸준히 하시면서 운동을 안 하시면 저처럼 근육이 날아가는 게, 우리 몸에서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인지가 돼버리면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쪽으로 지렛대가 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고, 그래서 몸한테 계속해서 나는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를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은 무조건 저항성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심지어 50대 분들은 돈은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다이어트 하고 싶으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다이어트 주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고려해봐야 될 점이 3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나이가 든 분들, 예를 들면 막 70대, 80대도 그런 약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해외 사례를 봐도 있고 국내에도 뉴스가 여러 번 나올 정도로 많이 계세요. 그런데 70대 이상의 고령자일수록 근육이 소실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런 약을 써서 체중을 줄였을 때보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인 주의사항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또 근육이 더 빨리 날아가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단백질 섭취가 제일 부족한 연령대가 65세 이상.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을 잘 못 챙겨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운동에 있어서도 근력 운동을 제일 안 하는 그룹이 그 나이대.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생각을 하면 단순히 저게 좋다는데 나도 저거 맞아봐야 되겠다 하는 거를 좀 저울질을 잘 해보셔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 빠진 근육을 다시 채우려면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들 것 같거든요. 별로 추천하지는 않으시겠네요, 박사님은? 그렇죠. 아무래도 65세 이상이면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건 사실 근육량은 적고 지방이 많다는 건데, 체중이 빠져버리면 그나마 있던 근육이 지방과 같이 소실돼서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말씀 나누다 보니까 50대 이후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식단을 보면 이거는 무조건 빼야 돼요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단백질을 채워라 라고 말을 해서 좀 놀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이 함부로 빠지면 더 위험하니까 운동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단도 관리하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우리가 밖에서 음식을 먹는 거 이게 되게 많잖아요. 회식도 있고 외식도 해야 되고. 그럴 때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또 뭘까요? 회식을 조심해야죠. 회식과 술 아닌가요? 회식 자체는 지금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때는 좀 내가 먹고 싶은 거, 건강한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막 소고기 굽고 막 그러니까. 소고기는 있을 때 다 드셔야죠. 근데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역시 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게 되면 많이 마시게 될수록 고삐가 풀려서 술 자체가 저혈당을 좀 몰고 오기 때문에 안주를 안 먹을 수 없어요.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안주를 너무 안 드시면 술 마시다가 저혈당 올 수도 있거든요. 정신을 잃었다는 분들도 경험담도 들어보고 하면. 그래서 안주를 적당히 드시면서 술을 드시는데, 술이 중심이 돼서 안주가 따라오면 안 되고, 안주가 중심이 되고 술은 거기에 곁들여서 조금만 드시는 걸로 하셔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술자리에서 전 술을 많이 안 마시니까, 술 많이 안 마시는 상태에서 동석한 친지나 지인들을 관찰을 해보면 술이 취하는 어느 순간이 딱 되면요,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먹고 있어요. 맞아. 계속 이렇게 막 먹잖아, 이렇게. 마치 초고속 카메라로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충격적이에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말하는 척하면서 다. 그래서 눈앞에 음식이 왜 사라지냐면 다들 몰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모이면 무조건 더 많이 먹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심리학 실험에서도 증명이 된 사실이고, 모인 자리에서는 서로 즐겁게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먹는 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술이라도 자제를 하셔야 된다. 술이 적이다, 다이어트에. 그런데 그런 중년분들 중에 또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더 조심해야 할 식단이 있을까요? 시기? 혈압에 당뇨까지 있으시고 과체중 또는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비만 치료제 신약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살이 많이 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강제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필요한 영양소가 빠진다든지 근육이 빠진다든지 약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일수록 적게 먹을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많이 먹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저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양 섭취를 하게 되는데, 다이어트 할 때 적게 먹을 때는 편식을 조금만 해도 영양 불균형 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하면 다이어트 할 때일수록 식단을 조금 잘 보셔야 되고, 우리가 음식에 들어있는 칼슘을 얼만큼, 마그네슘을 얼만큼, 비타민C 얼만큼 이거 다 계산할 수 없잖아요. 대개의 경우에는 사실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만 적당히 비율을 맞추셔도 나머지는 되게 다 따라오긴 하거든요. 골고루 음식을 먹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런 비중이라도 적당히 맞추는 게 좋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죠. 의외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네요. 오늘 50대 이후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라. 50대 이후의 다이어트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50대 이후 다이어트는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아닐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항상 엉덩이랑 허벅지인데 보면 어느 순간 다 빠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엉덩이 허벅지를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대사질환이나 체중 관리도 있지만 사실은 60대가 넘어가서 잘 걷거나 또는 계단이 천적이 되거든요. 계단을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잘 있어야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조금 더 만드시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엔진이 커지기 때문에 소모량도 커지게 됩니다. 우리 약사님은요? 저희 아버지 이제 조금 있으면 90 되시거든요. 그래서 80대 후반이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맛있는 거. 저도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이어트는 50대가 됐을 때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50대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정 루틴이 있어서 그걸로 적정한 체중을 항상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지, 50대 때 살이 막 많이 쪄가지고 그걸 어느 날 나를 잡아서 10kg을 빼고, 이거는 50대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3kg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건 몰라도 5-6kg이 체중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올라갈 수는 있어도 내려가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50대 다이어트는 이제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는 내가 유지어터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평생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80대가 되면 아무나 드셔도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20년 그러면은 지금 막 건강구조대를 처음 클릭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우리 방송을 보는 60대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생기신 분에게 그러면 당신은 늦었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늦지는 않았죠. 늦지는 않았지만 그 60대는 15년만 더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15년 동안 그러면 좀 빡시게 관리를 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80대가 되면은 진짜로 주변에 저보다 젊은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그분들 잘 못 드시고 막 무서워하는 거 다 먹으면서 자랑할 거예요. 너도 이 나이 돼봐라. 먹을 수 있다. 오늘 50대 이후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좀 알게 되네요. 일단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키워라. 그리고 조금만 더 버티면 마음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오니까 그때까지는 유지어터가 한번 되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오늘은 50대 이후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날까지 건강 구조대는 앞으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